1920년 6월 만주 봉오동 계곡 300여 명의 독립군이 1200명의 일본군을 맞아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조선 독립군의 첫 대승, 봉오동 전투 이야기입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고향을 떠나 만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일제의 무단 통치는 조선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여 조선 전역에 일본 헌병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인들을 상대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즉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경제적 수탈도 극심했습니다. 일제는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인들의 상업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과 각종 농산물은 모두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선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른 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잡곡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새로운 땅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만 이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언젠가는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품고 만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펼치고자 했습니다.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은 독립운동의 최적지였습니다. 넓은 영토와 험준한 산악지형은 독립군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에 좋았습니다. 홍범도 장군, 최진동, 안무. 그들은 흩어진 청년들을 모아 독립군을 조직했습니다. 총은 낡았지만 가슴속엔 조국을 되찾겠다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난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났고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지략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홍범도는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 활약하며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의병활동이 한계에 부딪히자 만주로 근거지를 옮겼습니다. 만주에 도착한 홍범도는 독립군 양성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젊은 조선인들을 모아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사격술, 검술, 체력 단련을 통해 진짜 군인으로 키워냈습니다. 홍범도 자신도 앞장서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최진동은 함경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항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을사늑약 이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조직력과 리더십으로 많은 청년들을 독립군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무는 평안북도 출신으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술가였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전술을 철저히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군만의 게릴라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 전술에 뛰어났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국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부대를 이끌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연합작전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립군들의 무기는 형편없었습니다. 대부분 구식 소총이었고 탄약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군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고 식량도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독립군들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산속에서 야영하며 훈련했습니다. 하루에 몇십 킬로미터씩 행군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사격 훈련을 위해서는 귀한 총알을 아껴가며 연습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정신무장이 철저했습니다. 매일 조국 광복의 의지를 다졌고 동지애를 키워갔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조국을 구하겠는가라는 사명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1920년 여름, 일본군은 독립군을 소탕하겠다며 대군을 보냈습니다. 수적으로는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독립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3.1 운동 이후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대규모 토벌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른바 간도출병이었습니다. 일본군 한 개 연대 규모의 병력을 만주에 파견하여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일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6월 초 일본군 1200여 명이 만주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이들은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38식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박격포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탄약과 식량을 보급받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지휘관들은 3일 안에 독립군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을 단순한 무법자 집단 정도로 얕봤습니다. 정규군인 자신들이 나서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립군들은 달랐습니다. 일본군의 침입 소식을 들은 홍범도와 최진동, 안무는 즉시 연합부대를 구성했습니다. 각자의 부대를 합쳐 총 300여 명의 연합 독립군을 만들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군 지휘관들은 긴급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4배나 많은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독립군은 봉오동 계곡을 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산과 계곡 지형은 일본군을 몰아넣을 천연의 함정이었습니다. 봉오동은 만주 길림성 왕청현에 위치한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양쪽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매복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홍범도는 이 지형을 보자마자 여기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계곡은 좁아서 일본군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아래로 사격하면 명중률도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은 며칠 동안 계곡 일대의 매복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산 곳곳에 숨어서 사격할 수 있는 은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매복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계곡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발각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은 나무와 풀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움직임도 최소화했습니다. 6월 7일, 일본군이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독립군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포위된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을 찾아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유만만했습니다. 도망가는 독립군들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곡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독립군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지휘관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계곡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곳곳에서 일제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홍범도의 신호에 따라 300여 명의 독립군이 동시에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계곡 전체가 총성으로 진동했습니다. 일본군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겠고 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독립군은 산 위에서 골짜기에서 사방에서 공격했습니다. 조국을 향한 분노가 총알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독립군들의 사격은 정확했습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조준하니 명중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홍범도는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워라. 우리 조상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의 외침에 독립군들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최진동과 안무도 각자의 부대를 이끌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계획대로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일본군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반격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독립군들은 완벽하게 엄폐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의 총알은 바위와 나무에만 박혔을 뿐입니다. 오히려 총구의 화염만 드러내서 독립군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일본군의 피해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십 명이 쓰러졌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지휘관들마저 잇따라 전사하면서 일본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독립군들은 3.1운동 때 희생된 동포들을 생각하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천안 아우네에서 우리 백성들을 죽인 원수들이다. 그들의 분노는 총알에 실려 일본군을 향했습니다. 전투 시간이 길어지자 일본군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독립군들이 이미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전투의 끝, 일본군은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쳤습니다. 독립군은 첫 대승을 거뒀습니다. 조선 민중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157명의 전사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반면 독립군의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고 부상자도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이는 완벽한 매복 전술의 결과였습니다. 일본군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장비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독립군들은 이를 전리품으로 노획했습니다. 38식 소총 수십 자루와 기관총, 그리고 대량의 탄약을 손에 넣었습니다. 승리 소식은 순식간에 전 만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인 동포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이겼다. 이 소식은 국내에도 전해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규군 한 개 연대가 독립군에게 참패를 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립군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며 당황했습니다. 봉오동 대첩의 승리는 독립군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후 더 많은 청년들이 독립군에 합류했습니다. 홍범도는 승리 후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긴 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되찾은 것이다. 독립군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일제에게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조국 광복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더 큰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오동 대첩의 여파는 국제적으로도 컸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조선 독립군의 쾌거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선 독립군의 존재가 세계에 알려진 것입니다. 일제는 봉오동 대첩의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식은 비밀리에 국내로도 전해졌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인 10월, 독립군은 청산리에서 또 다른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봉오동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립군은 연승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스스로 싸워 이겼다는 증거였습니다. 300대 1200,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조선의 독립군.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민족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독립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 지휘관들의 리더십도 빛났습니다. 서로 다른 부대를 하나로 묶어 연합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뛰어난 지략의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광복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봉오동 대첩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대승이었습니다. 이후 독립군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일제는 독립군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봉오동 계곡에서 울린 그 총성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의 소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민족의 외침이었습니다. 300명의 독립군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